거리마다 캐롤송이 울리고 송구영신 이런 글귀도 붙어 있고요. 이제 2006년 올 한 해도 정말 일주일 정도밖에는 남질 않았습니다. 참 바쁘게 달려왔는데요. 막상 돌아보면 이때쯤 남는 건 후회와 아쉬움뿐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그야말로 올 한 해 누구보다 값지고 후회 없는 1년을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이 노래로 소개해보면 어떨까요? 가사가 이렇죠.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엄지, 까치, 지옥훈련, 야구. 여기까지만 듣고도 다들 아실 겁니다. 바로 만화 공포의 외인 구단이죠. 노장이라는 이유로, 부상선수라는 이유로 모두의 관심 밖으로 사라졌던 선수들이 하나둘 모여서 혹독하게 훈련도 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최고의 야구팀으로 성장한다는 얘기인데요. 이 만화 속 주인공들이 실제 우리 옆에 존재합니다. 바로 김인식 감독과 9명의 독수리들이죠. 프로야구팀 한화 이글스입니다. 그간의 부상과 부진은 모두 이겨내고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스포츠의 투혼을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 동안 한화 이글스 선수들의 지난 1년을 되돌아보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로 이번 한국 시리즈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2006 플레이오프와 한국 시리즈까지 연장의 연장을 이어가면서 잊지 못할 명승부를 펼쳤던 한화. 2006년 10월 29일 한국 시리즈 마지막 경기였던 6차전. 그날을 한화 선수의 기억을 통해서 함께 회고해 봅니다. 우리에게 참 잔인한 달이었다. 준 플레이오프에서부터 5차전까지 무려 12경기를 쉼없이 달려왔다. 그리고 2006년 10월 29일 오늘 한국 시리즈 6차전 삼성과의 승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어제까지 연장의 연장을 거듭하면서 선수와 팬들 모두 숨막히는 혈전. 그 마지막에 우리는 와 있는 것이다. 송진우 선배의 컨디션은 팀 분위기를 좌우한다. 막내 현진이도 피로가 쌓이긴 했지만 여전히 밝은 모습인데다 낙천적인 용병 데이비스는 특유의 장난기로 긴장을 푼다. 다음을 기약할 내일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는 없었다. 과연 우리는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할 수 있을 것인가? 쉼없이 경기를 펼친 우리와는 달리 정규 시즌 1위로 일찌감치 한국 시리즈를 준비했던 삼성. 공격과 수비 어느 것 하나 흔들림 없는 삼성은 역시 무서운 팀이었다. 양준혁입니다. 주고받아칩니다. 자 1, 2간 자 2루 후 잡지 못했습니다. 우전 안타. 선취 득점 쉽게 하는군요. 웬원 자 끌어당겨 좌측 안타입니다. 좌측 안타. 양준혁 3루 돌아서 홈으로 들어옵니다. 자 홈 송구되는데요. 자 홈에서 홈에 2대0 삼성 라이온스 2대2의 2득점. 자 마지막 투수 치면서 중전 안타입니다. 박한이 3루 돌아서 홈으로 들어옵니다. 홈이납니다. 3대0. 양준혁, 박한희 선배 모두 우리나라 야구의 대들보라는 타이틀답게 그 이름값을 해내고 있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우리가 아니다.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한화가 아니다. 좋습니다. 중전 안타. 자 반사자 우주가 자 우주가 쭉 뻗어갑니다. 예. 사고 받아칩니다. 왼쪽 뒤로 자 원쪽 원쪽에 홈런입니다. 홈런 솔로 홈런. 김태균 선수 이범호, 이도형, 김태균 등의 활약으로 스코어는 3대2. 팬들의 응원 소리가 커질수록 할 수 있다는 믿음은 확신으로 다가왔다. 승부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는 없었지만 범호가 타석에 들어선 순간만큼은 승리에 대한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앞선 상황에선 낮은 볼로 선언되던 공이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은 것이다. 아무 말 없었던 대성님.
그 모습이 100마디 말보다 더 큰 의미로 다가왔다. 여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왔는데 그럴수록 우리에겐 오기가 생겼다. 상황은 어려워졌지만 9회 말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왔다. 승부는 바로 지금부터다. 우리의 의욕이 어느 때보다도 활활 타올랐다. 팬들은 우리를 억새풀의 곧잘 비유한다. 약한 듯 강한 우리의 투혼 때문일까? 우리의 강한 의지에 돌부처 오성환도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풀리지 않던 실타래가 조금씩 풀려가는 듯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승리가 우리 눈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감독님은 언제나 표정으로 이야기하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믿어주는 감독님의 모습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것 같다. 9회 말 원아웃 만루. 희생번트 하나면 승부는 다시 원점. 한 방이면 역전도 가능하다. 보통 다른 팀이라면 이럴 경우 한 점을 얻기 위해 다양한 작전을 구사하겠지만 우린 다르다. 감독님은 특별한 지시가 없다. 팬들이 원하는 게 뭔지만 잘 기억하라고 하실 뿐. 1회 말 도루 실패 때문인지 클리어가 평소와는 다르게 긴장하고 있었다. 선수라면 이 순간 누구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외로운 싸움이고 죽을 만큼 괴로운 순간이다. 숨이 끊어질 것 같은 힘겨움을 그는 스스로 다스려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믿음 그 하나뿐이었다.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희망은 순식간에 아쉬움으로 변했다. 이 순간이 가장 외로웠을 클리어.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3대2) 9일 동안 펼쳐졌던 한국 시리즈는 마지막까지 참 질기고도 질긴 승부였다. 비록 우승 트로피를 안아보지는 못했지만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알기에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경기 내내 말없이 바라보던 대성령의 씁쓸한 마음은 아마 우리보다 더하지 않았을까. 뭐 최선을 다해가지고 놓친 걸 어떻게 뭐 하실래요? 하지만 판정에 대한 아쉬운 마음은 감추지 않았다. 삼성한테 뭐 뒷놀이도 아니고 여러 가지 있었죠. 지난부터 세이프도 있었고. 근데 나는 그게 제일 아쉬워. 보는 것만 좀 해주면서 했으면은 사람이 뭐 사람이 하는 거 실수는 있죠. 근데 너무 심한 거는 오늘 전대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국 시리즈에 참여한 기쁨이 상대편 우승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봐야 하는 씁쓸함으로 변하는 순간, 긴 레이스를 펼치는 동안 경기장을 찾아와준 팬들에게도 쉼없이 달려온 우리 팀에게도 고되고 고된 승부였다. 넘어져 본 사람만이 아는 것이 있다. 한 번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서 본 세상은 분명 다르다는 것을 말이다. 쓰러질 듯 무거운 몸을 이끌고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 그만큼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다. 팬들도 승리보다 아름다운 우리의 패배를 끝까지 함께했다. 심장이 터지더라도, 그라운드에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승리를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할 수 있었던 순간들. 우리는 그 속에서 희망을 쏘아올렸다. 희망의 봄이 찾아오듯 우리는 다가오는 내일엔 그 희망을 새로운 전설로 이어나갈 것이다.
승리보다 아름다웠던 패배. 다시 봐도 정말 뭉클하네요. 2006 한국 시리즈 덕분에 뒤늦게 이 야구의 매력에 빠져든 사람들도 참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아쉬움도 남지만 그래도 후회 없는 한판이었습니다. 이런 명승부를 펼친 선수들 뒤엔 묵묵히 그들을 믿고 기다려준 김인식 감독이 있었습니다. 이 김인식 감독 하면 붙어 다니는 수식어가 참 많죠. 재활공장 공장장, 승부사, 심지어 올 한 해 유행했던 타짜 김민식까지. 삼국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장 밑에는 약졸이 없고, 덕장 밑에는 배신자가 없고, 지장 밑에는 잔꾀 부리는 사람이 없다. 김인식 감독을 우리는 흔히 덕장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덕이 많은 유비는 제가공명 같은 당대 최고의 전략가를 얻기도 했습니다. 믿고 가는 것이 결국 이기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김인식 감독. 무엇인가 조금은 부족해 보였던 한화를 최강 한화로 만들어낸 그 사람, 인간 김인식을 만나봅니다. 우리나라에 딱 8명밖에 없는 희귀한 직업, 프로야구 감독. 흔히 스포츠 감독은 영어로 헤드코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야구 감독만은 매니저로 통하는데요. 선수 지도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인간관계를 경영해 나간다는 의미가 크기 때문입니다. 경기장 내에서 선수와 감독이 같은 유니폼을 입는 종목도 이 야구뿐입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스포츠, 야구, 그 선봉에 김인식 감독이 있습니다. 선수들은 순간순간 경기에 집중하고 관중들은 그 삼매경에 빠져 울었다 웃었다 하는데요. 이런 와중에 김인식 감독의 표정은 왠지 딴 생각에 빠진 듯도 보이죠. 의자에서 좀처럼 일어설 줄 모르는 그. 하지만 그런 그가 덕아웃에서 일어서는 경우는 딱 2번 있습니다. 홈런 친 선수와의 하이파이브, 그리고 모든 경기가 끝난 뒤 덕아웃을 떠날 때입니다. 겉보기에 조금은 냉정하고 무뚝뚝해 보이는 김인식 감독. 하지만 선수를 믿는 것만이 승리를 향한 유일한 길이라는 지론을 가진 그를 만나 믿음의 야구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보통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시즌 초에 이게 우리의 이 베스트 멤버다. 그래서 1번 타자부터 9번 타자까지 이렇게 정했으면은 역시 매일 나가는 그 선수 외에 뒤에서 가끔 스페어로 나오는 선수 있겠죠. 네. 근데 그 선수들보다는 많은 상대를 했다 이게 저걸. 상대를 하다 보면 그래도 그 선수가 낫지 않나. 그리고 역시 이 선수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 하는 거를 제가 느꼈을 때는 계속 시합을 냅니다. 네. 물론 뭐 도중에 못 치고 못 하고 하는 거는 지 나름대로 뭐 알고 있죠. 아, 이거는 이 정도는 감소한다 하면서 그때까지 이제 뭐 기다리는 건데. 네. 김인식 재활공장장의 효자 상품은 단연 문동환과 지연규입니다. 3차례의 팔꿈치 수술을 거치며 선수로서의 생명력을 잃어가던 문동환 투수. 또한 2차례나 은퇴를 번복하고 마운드로 돌아와 오뚜기처럼 일어선 지연규 투수. 김 감독의 기다림은 그들을 일으켜 세웠고 다시 부활의 나래를 펴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선수들에게 공을 돌립니다. 선수들 스스로가 이것이 마지막이다. 나는 여기서 마지막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또 물론 뭐 제가 뭐 조금이라도 동기부여는 분명히 주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지만 본인 자신이 내가 여기서 이거 안 되면 끝이다 하는 거를 갖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해갖고 그게 뭐 성공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또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뭐 재활이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본인들 선수 스스로가 그걸 이겨냈기 때문에 저까지 이제 덩달아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겁니다. 프로야구 감독 인생 17년. 한국 시리즈 우승과 준우승을 포함해 영예의 WBC 감독까지. 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일궈낸 명장 김인식.
그의 인생은 지금 몇 회쯤 와 있을까요? 7회 아닌가 봅니다. 7회 초요? 네. 아직도 많이 남아 계시네요. 예.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이제, 그동안에 뭐, 이렇게 굴곡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실에 지금 한 2점 정도 앞서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다행입니다. 2점을 지켜야 되는데, 마지막 9회에 가서 이제 이게 역전이 되느냐, 그대로 지키고 끝나느냐, 이건 이제, 우린 구대성한테 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이해전이 더 남은 것 같습니다. 늘 그래요. 늘 그냥 좋은 날 있고 또 살다 보면 슬픈 일도 있고. 그러니까 참 그거가 이제 결국 야구에서 일어나는 거죠. 뭐 처음에 탕탕 치고 나가면 굉장히 좋아갖고 막 이러다가 또 역전되고 하면 뭐 결국 뭐 슬퍼지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뭐 우리가 또 인생의 비유한데만 야구 선수 이전에 남의 아주 아픔을 아는 그런 사람이 우리 선수들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뭐 야구도 잘 풀리는 거고 그래서 꼭 인생하고 비유한다면 뭐 그런 정도로 선수들이 어릴 때부터 잘해갖고 프로 선수가 되고 프로에서도 잘하고 많은 돈을 받다 보면 자기 혼자 잘하는 것 같이 느껴갖고 동료 선수들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제일 알아야 되는 부분이 남의 아픔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도 다독이며 함께 가는 한화. 한화의 본격적인 시작은 7회 초 지금부터입니다. 자신의 야구 인생을 7회 초에 비유했는데요. 사실 야구의 재미는 7회부터 시작이죠. 김희식 감독의 제2의 전성기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감독과 선수들이 한마음으로 똘똘 뭉친 한화, 팬이 없을 수가 없겠죠. 이들의 경기가 있는 곳이라면 무조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만금을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든든한 지원자, 바로 서포터스입니다. 제 옆에 화면 보이시죠? 일기장인데요. 이 일기장이 16년 전 한 여학생이 당시 빙그레 경기를 처음 보러 간 걸 일기장에 써놓은 겁니다. 난생 처음 보는 야구 경기가 어찌나 인상 깊었던지 그 이후 일기의 주된 소재가 지금까지도 한화 이야기라고 합니다. 지금은 야구 해설가로 활동 중인 이강돈 선수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야구를 접하고 그것이 한화 사랑으로 인생이 바뀐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의 일부라고 얘기하는 그들만의 특별한 한화 사랑법을 들어봅니다.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가 될 때까지 한화 이글스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 한화 이글스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늘 가는 곳에 실 가고 이글스 가는 곳에 영원한 함성만 있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 해가 떠도 한화, 달이 떠도 하나를 외치는 한화 이글스 서포터즈. 이제 한화는 이들의 인생이 되고 출렁거리는 붉은 물결은 선수들의 경기 성적에 따라 이리일비, 울그락 푸르락 졸인 가슴 타들어만 가는데 이 순간만은 지위도 신분도 벗어던지고 남녀노소 흔들고 경기마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이들의 공통분모 팬이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선수들의 시즌은 끝났지만 팬들의 야구 사랑은 식을 줄 모른다. 이글스를 향한 불타는 사랑을 그대로 담아 동호회 이름도 이글이글. 회원 수만도 10,000명이 넘는다. 그 가운데 이 식당의 주인장 노동식 씨, 한화 이글스 열성 팬 가운데 한 명이다. 삼천리 방방곡곡 한화 경기가 있는 곳이라면 열일 제쳐두고 발벗고 뛰어가는 그다. 그의 한화 사랑이 묻어나는 또 한 가지. 옆으로 보고 앞으로 보고 주변을 둘러봐도 온통 가게 하는 한화 이글스 사인물 천지다. 한화!
이글스의 경기가 있을 때마다 응원단에서 그는 휘파람 아저씨로 통한다. 동식 씨와 한화와의 인연은 특별하다. 공사장 추락사고와 연이은 교통사고로 8년째 입원을 하던 동식 씨. 폐인이 돼가던 그에게 아내는 야구장에 가볼 것을 권했고 이렇게 우연히 찾게 된 야구 경기에서 그는 기적을 경험했다. 사고로 마비되었던 어깨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네, 양쪽에 다 수술이 이게 어깨에 다 거기 쇠가 다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팔이 다 안 올라갔는데 야구장에 다니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손이 이제 응원을 하다 보니까 뻗쩍뻗쩍 올라간 거예요, 그냥. 그 다음부터는 계속 하나 이글스 야구만 있으면 또 와서 응원도 하다 보니까 팔이 점점 더 자꾸 올라가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야구장을 찾게 되고 내 몸이 좋아지는 걸 내가 스스로 느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야구 사랑이 동식 씨의 인생을 바꿔놨다. 이제 몸도 어느 정도 회복되고 지난 9월부터는 본격적인 생업에 뛰어들었다. 조그마한 식당을 마련하고 이글스와 함께 제2의 인생에 도전 중이다. 야구가 없었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지도 참 너무나 야구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기쁘고 야구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느끼고 있습니다. 동식 씨에게 야구는 생명의 은인이다. 세대가 바뀌고 동호회 이름은 달라도 술자리 구호엔 영원 불변의 법칙이 있다. 하나 팬들은 어딜 가나 이렇게 외친다. 2007년 한화 이글스 우승을 위하여! 한화 사랑에 있어 둘째가라면 서러운 이들, 이름하여 이츠 한화. 막강 멤버를 사랑하는 이츠 한화 회원은 660여 명. 늘 응원석 맨 앞에 나서 흥을 북돋아주는 동호회다. 우리가 신나야 선수들도 신이 난다. 그야말로 사명감이 넘쳐나는데 지난 코리안 시리즈에서도 전면에서 응원하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목이 터져라 외쳐대는 이들 가운데 양머리 곱게 올린 저 소녀 구유라 변호사. 그녀에게 한화는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이글스가 1999년에 우승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직장을 다니다가 실직을 하고, 그때 IMF라서 많이 구조조정도 많고 그랬거든요. 그때 대학 졸업하고 들어간 첫 직장에서 실직을 하고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였어요. 그때 제가 고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고시 공부를 하는 내내 그 마지막 우승할 때 우승 확정수고 구대성 선수가 팔을 이렇게 번쩍 들어 올리면서 그라운드에서 환하게 웃거든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아, 나도 언젠가 저들처럼 내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에서 꼭 이기고 웃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고시 공부를 하게 된 계기도 이글스였고, 고시 공부를 하는 동안 내내 힘을 준 것도 하나 이글스였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바꿔놓은 제 꿈과 희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구유라 변호사에게 한화는 삶의 힘이자 함께 가는 동반자다. 최근 들어 야구장은 새롭게 변하고 있다. 굳이 열성 팬이 아니더라도 팬들의 저변이 확대되고 볼거리도 풍부해졌다. 이젠 술에 취해 추태를 부리거나 오물을 집어던지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 하지만 경기 중 선수들에게 보내는 야유와 욕설은 여전하다는데 이에 대해 팬들 나름의 자성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오죽하면은 언젠가는 김희식 감독님이 직접 나와가지고 운동장에 나와서 욕하는 사람들 하지 말라고 사인까지 보내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우리 팬들 모여가지고 그 응원된 좀 성숙된 응원 문화를 이루도록 많이 얘기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경기의 승패를 떠나 외치는 팬들의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은 선수들이 젖먹던 1%의 힘까지 모두 쏟아내게 한다. 한화가 가는 곳에 승리만이 있을 거라 확신하는 그들. 이글스의 멋진 플레이에 한화와 함께 패배의 아픔도 따뜻하게 보듬을 수 있는 팬들이 함께할 때 1999 승리의 함성은 다시 한번 울려 퍼질 것이다. 공은 둥글다. 그래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스포츠입니다. 2006년 프로야구는 그 어느 해보다도 다양하고 또 풍성한 기록들이 많이 쏟아진 한. 하지만 같은 길을 가는 두 스타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요. 살아있는 기록의 신화 송진우 선수와 프로 새내기 괴물 투수 유현진. 그들이 공을 던질 때마다 새로운 기록들이 터져 나와서 보는 이들을 정말 행복하게 해줬습니다. 200승 금자탑의 기록 송진우 선수와 신인왕과 MVP를 동시에 석권하며 최고의 한 해를 만들었던 유현진 선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모아봤습니다. (1966년 2월) 충북 증평에서 출생한 한 소년. 어려서부터 남달리 야구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야구에 대한 꿈을 키워왔다. 증평초등학교와 세광중학교, 세광고등학교와 동국대를 거치면서 야구 선수로 성장한 그가 바로 오늘의 송진우 선수다. 89년 빙글에 입단하면서 프로 선수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입단 당시부터 프로 18년을 맞이하는 현재까지 그는 팀을 단 한 번도 바꾸지 않으며 팀과의 의리를 지켜온 선수다. 우리가 그에게 열광하는 이유는 프로 선수로서의 모습 말고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인간 송진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걸어온 발자취 뒤에는 아픈 상처들도 많다. 자, 위쪽, 커요. 넘어갔죠. 여기에서 역시 등번호 21번. 200승을 향한 그의 4전 5기 도전이 시작됐다. 과연 언제쯤 승리의 축포를 울릴 것인가? 모두의 관심은 그에게로 집중됐다. 마운드에서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그 마지막 승리를 이끌어내리라는 그의 비장한 각오. 89년 4월 첫 승을 시작으로 이어진 기록 행진. 그리고 그토록 잡히지 않던 1승이 드디어 송 선수의 품에 안기는 순간. 프로야구 사상 첫 개인 통산 200승. 그것은 혹독한 훈련과 누구에게 지고는 못 사는 그만의 승부근성이 만들어낸 대기록이었다. 기록은 깨지기 마련이라며 멋쩍게 웃는 그를 200승 축포가 울린 다음 날인 8월 30일 그를 만났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사실 1승 1승이 무지하게 소중했잖아요. 네. 처음에 신인 때는 이렇게 소중한 승인지는 몰랐는데 지금 쌓이고 쌓여서 소중한 200승이 됐는데 그 1승 1승을 도와준 예전 빙그레 때부터 선배님들 또 지금 후배들 뭐 요목조목 생각이 많이 그냥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한웅덕 코치가 올라왔어요. 저는 사실 6이닝까지 던지고 싶었거든요. 점수차도 8대1 상황에서 이제 그 뒤에 올라간 피처가 타자한테 강하고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속으로는 더 던지고 싶었는데 어차피 작전이니까요. 제가 하면서 그러면 공은 내가 가져갈게. 코치가 잡아가고 딴 데 던질까봐. 그래갖고. 관중석으로 던져버릴 수 있으니까. 관중석은 안 던지겠지만, 뭐, 밑으로, 볼 체인지하면, 골프에한테 주니까요. 네, 섞이게 또 될 수도 있고. 그냥, 내가 갖고 내려갈게, 그러면서, 갖고 왔던데, 그게 어떻게 또 언론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더라고요. 예. 우석이는 중학생이고, 우연이는 이제 초등학생이고, 야구를 안 하니까, 이길 때야 뭐 아빠 축하해 하고 하지만 질 때는 애들도 저한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졌을 때 좀 더 생각이 나고 우리가 마운드에서 위기 상황이 있어도 나는 그 자리에서 타자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주위에서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긴장을 더 하거든요. 예. 이게 저도 같은 팀에서 하다 보면 내가 던질 때는 긴장이 덜한데
특히나 정민철이나 구대현 선수가 던질 때 긴장을 더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팀이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 현장에서 있는 사람보다 바라보는 사람들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송진우, 그는 동료 선수의 아픔을 함께할 줄 아는 진정한 승부사다. 유현진, 이날만큼 류현진의 이름이 많이 불린 날도 없으리라. 올 한해 깜짝 돌풍을 일으키며 괴물투수로 떠오른 류현진. 한국 프로야구의 역사를 다시 한번 바꿔 썼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 2006년 프로야구 신인왕과 최우수 선수를 뽑는 자리. 류현진 선수는 신인왕과 MVP 두 부문 모두 후보에 올랐다. 팬들은 이런 류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고 각 구단에서도 류현진을 주인공으로 한 만화에 돌부처 오승환 선수의 달력까지 총동원을 하고 나섰다. 올해 제 몫을 단단히 한 두 선수다. 유현진, 한화의 67승 가운데 18승을 일궈낸 주인공 류현진. 그는 일찌감치 신인왕으로 수상을 예약하고 있었다. 이날 최고의 관심거리는 쟁쟁한 후보들이 막판까지 경합을 벌였던 MVP 수상. 지금까지 신인왕이 MVP까지 차지하는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설마 하는 분위기였는데 MVP에 확정됐습니다. 92표 가운데 정확히 과반수인 47표로 류현진 선수가 MVP에 확정됐다. MVP와 신인왕 두 타이틀을 거머쥔 괴물 투수. 류현진만큼 프로 데뷔 첫 해를 화려하게 장식한 선수도 없을 것이다. 이관왕 류현진 투수지만 팬미팅이라는 자리는 아직 어색하고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자신을 믿고 응원해주는 팬들. 그들이 곁에 있다는 게 이렇게 든든하고 힘이 되는 줄 몰랐다는 류현진 투수. 프로 입단 첫 해. 송진우를 비롯한 노장 선수들이 많은 한화에서 올 한 해를 보낸 신인왕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일단 선배님들 하는 걸 보면요, 일단 운동할 때나 게임할 때나 진짜 시합같이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시려고 하는 노력을 보고 그렇게 나이 많은 선배님들이 그렇게까지 노력해가면서 하니까 저희 어린 선수들이 많이 본받고 저희들도 선배님들 못지않게 더 저희들은 나이가 어리니까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이요 많이 들고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이제 선배님들도 열심히 하시는데 저희 어린 선수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20살 차이의 송진우와 류현진. 그들은 이글스의 과거와 미래를 이끌어가는 중심축이다. 이런 선후배 간에 끝없는 윤회가 있었기에 야구공 실밥이 108개이지 않았을까.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동안 한화 이글스에 또 한 번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죠. 지난 11일 류현진 선수가 투수부문 골든글러브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주 상복이 터진 한 해네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올 한화 경기는 진기명기처럼 이 두 사람의 새로운 기록을 보는 재미도 정말 쏠쏠했는데요. 여전히 회장님으로 불리우는 우리 송진우 선수 같은 경우엔 호적 나이는 40이지만 이 신체 나이는 20살 청년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300승까지는 거뜬하겠죠. 많은 분들께서 아마 기대하실 겁니다. 누구나 야구를 좋아할 수는 있지만 누구나 그들을 주목하진 않습니다. 때로는 무명의 서름 속에서 무관심과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꿈의 무대를 밟기 위해 고통을 견뎌내고 있는 한화 이글스 2군 선수들입니다. 힘찬 날개짓을 하는 그들만의 리그, 되어 살고 있는 2007 한화 이글스 2군 선수들의 희망가를 들어봅니다. 시즌 내 모든 경기가 끝나고 경기장은 비어있을 거란 생각은 착각이었다. 이곳에 모인 한화의 선수들. 이들에게 2006년의 시즌은 아직 진행형이었다. 너랑 장거리 뛰고 나머지는 타다리 좀 하고
태조. 송년회다 뭐다 해서 다들 들떠있을 때이지만 1군을 향한 집념으로 선수들은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프로야구에도 2군이 있다. 한화 이글스 2군의 성적은 384경기 가운데 남부리그 정상. 하지만 그들을 기억하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다. 32명의 2군 선수들 모두가 앞날에 대한 희망도 있지만 지난날의 아픈 상처도 가지고 있다. 인대가 끊어지고 이젠 선수 생활도 끝이라고 생각했던 윤규진 선수. 지금 먹고 하지만 아직 희망이란 두 글자는 그의 마음에 남아있었다. 겉으로 울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울고 있었죠. 그러니까 한참 계속 공을 던져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인대가 끊어졌다고 하니까 또 끊어졌어도 솔직히 저는 던지고 싶었는데요. 근데 또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절망적이긴 했죠. 그에게 야구는 아직 끝나지 않은 노래와 같다. 연봉 1억 원이 넘는 선수들도 흔하지만 이들의 연봉은 평균 2천만 원 내외. 하지만 야구 선수에게는 야구가 인생의 전부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저 기회가 주어지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데, 그래서 경쟁자이기 전에 누구보다 서로의 마음을 잘 아는 이들이다. 하지만 1군에서 2군으로 언제 어떻게 내려앉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 김백만 선수가 바로 그런 경우다. 갑갑하죠. 이렇게 프로야구 선수라면 1군에서 좋은 플레이로 팬들한테 사랑받고 그래야 되는데 2군에 오면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봉 올릴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점도 있었고 아쉬운 점도 있었고 그런 게 많았죠. 체력과의 싸움, 기록의 도전, 프로의 세계는 냉정하다. 그런 치열한 승부만이 존재하는 이 세계를 선수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일단은 서로 이제 그 1군이라는 무대가 그렇게 자리가 많지가 않으니까 서로 이렇게 라이벌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서로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래서 거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1군은 일단은 전쟁터니까 이기기 위해서 모든 걸 하지만 2군은 서로 이렇게 배워가면서 하기 때문에 서로 힘든 걸 알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 조금 부족한 부분도 서로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서로 좀 도와주고 아껴주고 그러죠. 그런 면에서 좀 정이 있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좀 많죠. 그렇다고 1군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2군에도 그들을 지도하는 전담 코칭 스텝이 있다. 특히 한화 이글스 2군엔 스타 독수리들이 지도자로 뭉쳐있기로 유명하다. 장종훈과 이상군, 그리고 지연규 코치. 이들 32명의 2군 선수들 가운데 우수 선수를 가려내야 하고 또 기록을 향상시켜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늘 뒤따른다. 그대로 더 앉아, 계속 앉아. 오르면서 쫙. 그게 나중에 이제 짜졌잖아. 만든 순간에 빵 간단 말이야. 지금은 인위적이지만 네가 나중에 습관이 되면 만든 순간에 자연스럽게 딱 갈 거 아니야. 누구나 벽이 만들어진다. 2군 선수들이 땀을 흘릴 때 1군 선수들이라고 구들장 지고 누워있진 않는다. 구대성과 같은 기라성들도 나와서 이렇게 자율훈련에 임한다. 후배들은 이런 선배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를 가다듬는다. 이들에게 노장 선배들은 경쟁자이자 좋은 본보기인 것이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팀에 송준 선배님 계시잖아요. 저 나이가 이제 40이 넘으셨는데도 아직까지 젊은 선수 못지않게 열심히 뛰고 잘 던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야구하면서 저 송준 선배님만큼만 야구 정말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또 후배들한테 많은 기감이 돼주세요, 선배님께서. 그래서 송준 선배님처럼 되는 게 프로야구 목표입니다. 1군으로 올라간다는 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다. 사실 2군 경기는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자신감을 잃기 쉬운 2군 선수들에게
팬들의 응원은 어떤 명약보다도 더할 수 없는 힘이 된다. 거의 다 보통 1군 시합에만 관심이 갖는 게 당연한 건데요. 그래도 2군 경기에도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시합 보러 오셔도 재밌을 겁니다. 가끔 2군 경기도 보러 와주시고. 2군에는 한낮에 경기를 하잖아요. 저희 더울 때 경기를 하기 때문에 팬들이 전혀 찾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심적으로 많이 안타깝고 그런 게 힘들었죠. 다른 게 힘든 것보다 그런 부분이 힘들었습니다. 야구가 좋아 모였고 인생의 전부가 야구인 사람들. 인생에도 희비곡선이 있듯 지금은 잠깐 쉬어가는 시간이다. 그들이 그려가는 희망은 과연 어떤 색깔일까? 희망이요? 희망 많이 찾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있으면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밑바닥 생활을 해봐야지만 나중에 더 큰 물에서 놀 수 있듯이. 저 지금은 인생을 배운다고 생각하고요.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나으리란 희망으로 이곳에 모인 32명의 독수리들. 이 겨울 접었던 날개를 펴며 힘찬 비상을 준비한다. 2007 새봄과 함께 시작될 이들의 7색깔 희망가. 바로 이곳에서 울려 퍼지길 기대해본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볼 수 있다고 하지요. 희망의 날개짓을 시작한 독수리들. 그들이 가는 곳에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한화 이야기를 특집으로 준비하면서 다 풀어놓지 못한 뒷이야기들을 한데 모아봤습니다. 재미있게 함께 보상을 준비하는 독수리들. 내년엔 꼭 우승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년이면 6개월 이상을 숙소와 야구장에서만 지냈던 선수들이 오랜만에 의미 있는 외출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선수들 표정이 한결 여유로워 보이네요. 외출의 이유는 다름 아닌 연탄 배달.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 독수리 전사들이 중앙동에 떴습니다. 그래서 가면 집 앞에 연탄이 놓여져 있는 상황은 똑같고요. 야구 글러브에 길들여져 있는 선수들이 오늘은 글러브 대신 작업용 장갑 하나씩을 집어드는데요. 유니폼도 장갑도 빨간색. 선수들 마음만큼이나 정열적입니다. 오늘 좋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고 기분 좋습니다. 정리 꺾어도 정리. 웃으면서. 정리 꺾어도 정리. 사진 기자의 촬영 요구에 최고참 송진우 선수 분위기 한번 띄워보는데요. 경기 전후 이루어지는 인터뷰엔 한창 예민해져 있지만 승패의 부담이 없어서인지 오늘은 다들 표정이 밝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한화는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가며 이웃들의 어려움을 함께해오고 있습니다. 재작년까지는 사랑의 쌀을 전달했고 지난해부터는 이렇게 손수 연탄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연탄 자체가 생소한 신세대 류현진 투수. 하지만 노장 선수가 많아서일까요? 연탄 한 장에 어린 추억도 많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많이 해봤죠. 새벽에 일어나서 연탄 군용을 맞춰갖고 연탄 피워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삶이 고단하고 사람이 그리웠을 할머니. 혹시 아는 선수 있으세요? 오신 분에서 송진우 하는 투수 저 사람 하나밖에 모른다니까. 텔레비 나오니까 내 덩기는 건 사람밖에 모르지. 때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은 모르지 우리가. 지금 대부분 알아보겠네 그 사람은. 승부의 세계에만 살던 선수들에게 이렇게 삶에 부대껴가며 느끼는 이웃사랑에 대한 가치는 승리만큼이나 그 의미가 큽니다. 작년부터 했는데 하루지만은 의미도 있고 기분도 좋고 작은 정성이지만은 어르신들이 겨울에 따뜻하게 보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차만 줘. 새 가정에 200장씩 연탄을 배달하라. 오늘 주어진 임무 가운데 한국 시리즈에 해당하는 난 코스.
2층의 좁은 골목이라 협동심이 필요한 장소입니다. 네, 그렇죠. 네. 한 사람이 겨우 드나들 공간에 저렇게 덩치 큰 선수들이 서 있으니 움직이는 공간조차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겐 장당 300원 하는 연탄 구입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주는 일손이 더욱 그립고 고맙기만 한데요. 독수리 전사들이 오늘 흘린 땀과 노력은 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펴줄 불씨가 될 겁니다. 프로 선수들답게 봉사도 프로처럼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훈훈함이 넘쳤던 하루. 사랑을 받는 이 주는 이들 모두 행복한 하루입니다. 연탄을 이렇게 주셔서 고마워요. 아유, 아닙니다. 따뜻하게 보내세요. 뭐 많지는 않지만은 뭐 이게 여러 집 주다 보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뭘 장소 봤어? 운동만 하고 이런 일을 해본 적 없는 선수들. 선물을 전하는 모습이 무뚝뚝하고 어색해 보이죠? 하지만 그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은근한 진국 같은 사나이들입니다. 20대 청춘들답게 장난기가 발동한 선수들. 올 한 해 이렇게 시원한 웃음으로 마무리한 것처럼 새해에도 시원한 우승 소식 기대해봅니다. 지난주 금요일 한화이글스의 2006년 모든 공식 행사를 마무리하는 납회식이 있었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내년의 우승 각오를 다지는 자리였는데요. 한 해 동안 고생한 선수나 코칭 스태프에게 상패도 증정하고 서로를 축하하며 격려해주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또한 새해부터 한솥밥을 먹게 될 신인 선수들과 코치들도 함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었는데요. 이곳에선 반가운 얼굴들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지도자의 길로 들어선 장종훈 코치, 그리고 몰라보게 살이 빠진 조성민 투수, 모처럼 유니폼이 아닌 정장 차림의 김인식 감독님은 평소의 카리스마보단 인자한 이웃집 할아버지 같아 보이시네요. 행사 시작 전엔 선수들이 직접 주장도 선출했는데요. 한 해 동안 고생했던 이도영 선수에 이어 새해에는 정민철 선수가 주장으로 뽑혀 한화의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2006년 너무 많이 성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결승까지 올라간 건 팬들 여러분들의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에도 좀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우승의 컵을 여러분들에게 안겨드리겠습니다. 글쎄 늘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이제 저희 한화 팬들 글쎄 내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다시 한번 정상을 도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또 도전해서 꼭 그걸 또 쟁취해야 되니까 저희를 계속해서 다시 한번 성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야구, 믿음의 전사들. 힘들고 고단했던 2006년 모든 일정이 끝이 났습니다. 서로 굳게 잡은 두 손에서 새해 우승을 소망하는 간절함이 전해지는데요. 보다 높게, 보다 멀리. 그들이 꿈꾸는 내일은 오늘보다 화려할 거라 믿습니다. 2007년 정해년. 600년 만에 돌아오는 황금 돼지해엔 우리 한화의 V2 승전보가 한밭 거울을 다시 한번 우렁차게 울려주길 기원합니다.